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카페.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1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의 고민과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한 공간이죠. 카페 스펙업에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스펙업 TV 출연란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요, 또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롯데그룹, 그전에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열린 채용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오히려 난 부담이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열린 채용에 대해서? 네, 열린 채용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결국 스펙 보는 거 아니냐. 열린 채용이라고 말은 해놓고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 말이 아니라 이제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조민혁 전문가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 이제 뭐 힘도 없어요. 더 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스펙을 보겠죠. 열린 채용 뭐 그냥 아니 전혀 영향가 없이 하는 거니까 구직자분들 그렇게 믿으시고요. 열심히 우리 자격증 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상하게 오늘 제가 사실은 힘내고 하려고 한번 오프닝 때 니들이 원하는 게 이거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오프닝 때 열린 채용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렇게 통계조사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까지 제가 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요. 당연히 지원자 개인의 역량을 보겠죠.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요즘 대기업 공채 키워드가 변하고 있다. 열린 채용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인문학적 소양이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GS 공채 전격 분석. 좋습니다. GS도 이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이하게 그룹 공채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계열사별 공채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CNS, 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계열사별로 진행이 되는데 GS도 크게 네 군데로 나뉘죠. 이공계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GS건설, 그리고 칼텍스, 그렇게 두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 GS 리테일, 인문계들이 많이 가는 GS샵, 이렇게 네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펙 많이 봐요, GS. 아, 스펙 많이 봐요? 네, 스펙 엄청나게 봅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그 칼텍스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위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오늘은. 저도 주변에 학생들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그 학교가 중경외시. 거기서 끊더라고요. 그 밑에는 아예 거의 입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S 칼텍스는. 얘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문학이다, 역사다 이거는 칼텍스 얘기는 아니야. 칼텍스는 다른 계열사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GS는 그 기업들, 그룹들의 서열에서 1위는 아니잖아요. GS 그렇죠. 근데 왜 더럽게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워낙에 왜 그렇게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자부심이 강한 회사거든요. GS 칼텍스도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수출하는 그 비중이 훨씬 크고 그렇다 보니까 자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기업의 속사정이 있겠죠. 뭐 그렇게 보는 다른 속사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던 그래서 이 계열사별로 공채 공고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채용 일정부터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아연 씨. 네, GS는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GS건설입니다. 신입사원 및 전역 예정장교, 장교를 공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집 분야는 플랜트 사업과 또 플랜트 및 발전 설계,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일정은 이미 서류 전형 접수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형 중에 있는데요. 4월 중에 인적성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열사죠. GS 칼텍스입니다. 자, 산학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 모집 분야는 한 가지 부문입니다.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 지원 접수는 4월 4일 오후 5시까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동안 근무가 가능하셔야겠고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인턴 근무 평가 결과
결과에 따라서 조기 입사가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졸업 전까지 등록금과 또 자기 개발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소식을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GS 공채입니다. 인문계 학생분들 조금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GS 숍과 GS 리테일입니다. 먼저 GS 숍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케팅 프로모션 담당자 등 경력 사원 모집 중에 있고요. 네. GS 리테일은요. GS 25 전문 대졸 이상의 신입 사원으로 서류 합격자 발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정 봤는데 현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산학 인턴 채용입니다. 일단 산학 인턴 채용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산학 인턴 저도 포스코에서 했었어요. 제가 채용 담당자였는데 산학 인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졸업 예정자라든지 4학년 대상이 아니에요. 네, 정말 새내기? 2, 3학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이로 치자면 91, 92년생. 네, 지금 대학교 남자분들을 갓 복학했거나 네네네. 2, 3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만 어느 정도 있으면 뽑은 다음에 네.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줘요. 용돈을. 대신에 우리 회사 입사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네. 100%죠.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100%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네. 지금 바로 구직 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너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학 인턴의 보통 대상이 그러면 13학번. 13학번, 1, 2학번. 네. 이렇게? 남자분들로 따지면 뭐 10학번 정도 10학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그 정도 대상이니까 괜한 꿈 꾸지 마시고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사 비율이 100% 거의. 100%죠.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러니까 의리예요. 산학 인턴은 사실은. 역시 인문계는 안 뽑는다. 산학 인턴 같은 경우는 이공계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헛된 우리가 희망을 갖지 말자. 야, 이 인문계 방송 진행하면서 사실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드리는 게. 그래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그렇죠. 100% 좋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관심 갖고 덤비고 뭐 그럼 공부하고. 회사도 너한테 돈을 주겠다.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산학 인턴 채용 쪽으로 쭉쭉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위에 분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니 해도 GS 공채의 특징은 한국사 평가에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창수 회장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GS 칼텍스하고 GS 에너지만 사실 신입사원 공채 때 한국사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다가 지금 전 계열사로 확대가 됐고 2008년부터 국내 민간기업 채용으로 GS가 한국사 시험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 의견은 이것도 사실은 가산점 정도의 수준이지 한국사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공 지식이라든지 해당 업계에 대한 어떤 관심 분야가 없는데 합격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추측인가요? 제 추측이기도 하고요. 네네. 주변에 합격을 한 친구들을 보면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최근에 제가 한 1, 2년 동안 조사를 네네.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거 고민할 시간에 저는 또 괜히 또 기황후라든지 정도전 이런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네, 사격 보지 말고 그냥 너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극 보는 거 괜찮죠. 불멸의 이순신 다시 보기 하면 또 제가 또 언제 다 봐. 죄송합니다. 200시간을 그걸 언제 다 자, 봐. 삼성 사트에서도 역사 문제가 나오고 현대 기아차에도 인적성 검사에서 역사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모든 그룹들이 기업들이 지금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강조하고는 부분을 좀 두 가지 알고 정도 가야 할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도 지금은 롯데백화점하고는 다르게 신세계 백화점도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인 경우에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해외로 진출해서 사업을 벌리려면 일단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역사관이 투철해야 된다라고 현대차 회장님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 입장인데 요새 지원자들 본인이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중심적인 어떤 지원 분야도 물론 좋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자. 쉬운 예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6.25가 몇 년도인지 몰라요. 맞아요. 아연 씨 6.25. 광복절이 몇 년도인지 모르고 6.25. 네. 당황스럽네요, 정말. 몰라요. 없죠. 네, 역사관이 모자라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룹 기업의 회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베 때문에 그래. 아베? 일본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업 노력하자. 총수들도 그래 맞다 맞는 말이다. 이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추측인데. 위에서 한마디 툭 던지게 밑에 이만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관의 스펙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하나를. 다가오긴 하는데 어쨌든 역사관은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영어나 자격증 이런 것보다 한국사와 인문학 평가가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은 뭐 100번 1000번을 해도 좀 맞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내실 있는 인재를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리고 GS 공채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열사별 채용인데 네. 그래서 계열사별로 인재상 필요한 인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연 씨가 또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실무 능력을 갖춘 이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이제 선발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보니 인재상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요 계열사별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자, GS는 허창수 회장의 인재 중심 경영을 토대로 계열사별로 필요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GS 칼텍스입니다. 4월 4일 마감일이죠. 자, GS 칼텍스는요 에너지 리더십 모델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GS 리테일은 진심 어린 서비스와 창의적인 사고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재상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 홈쇼핑의 같은 경우에는요 밸류 넘버 원 온라인 커머스 리더 그리고 GS 건설은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이런 정신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 무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게 그래요. 좋은 얘기는 다 에너지 리더십. 그렇죠. 모델. 좋은 말이죠. 커머스의 리더, 뭐 창의적 기업가 정신, 뭐 그러니까요. 고객. 그래요. 뭐 좋은 말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S 칼텍스의 에너지 리더십은 조직의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변화의 혁신을 주도한다. GS 건설은 역량을 중요하신다. 여기 원고에 써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네, 말인지. 네. 모르겠고 현직자 맞나 봐요. 끝. 네, 끝. 이거는 좋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강의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한 가지 확실한 거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 정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관심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근데 난 궁금한 게 될것 이 리더십이 아니라 이 인재상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자기소개서에 잘 완전 녹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리를 해줘야 전문가가. 이거 어떻게 내 회사를 다 정리해 여기서 내가 주어진 시간도 짧은데. 그래? 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직접 해당 회사에 가서 방문을 해봐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변의 현직자를 야, 이것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이거 아니, 하나하나 근데- 다 적어보면. 근데 이것도 다른 방송하고 좀 틀리네. 아니, 저는 다른 이거 다 방송은 그냥 좀 그대로 읽고 싶지 성의를 않아요. 보여주긴 하는데 네. 우리 성의도 안 보여주네. 가차 아니, 없이.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더 뒤에 좋은 내용들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뒤에 좋은 내용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GS에 대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한 점 우리 카페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카페 글 먼저 보면서 저희가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아연 씨. 네, 카페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GS 질문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워리어님이 올려주셨네요. 워리어. 네, WWF. 전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헐크호건, 마초맨. 네, 계속해서 기억나네. 읽어보도록 하죠. 네. 자, 안녕하세요. 유통에 관심 있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여자분이시군요. 여자인데 유통 가고 싶다고 하면 다들 힘들걸이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여자가 정말 불리할까요? 자,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만의 경쟁력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생을 순탄하게 살았나 봐요. 여자라는 핸디캡을 딛고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분 뭐 질문을 요약해보면 여성으로서 핸디캡을 딛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이 50일의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50일의 방송인데 한 20회 때쯤 되면 유통업 전문가가 한 분 나오시죠? 12월 27일. 네, 12월 네, 27일 날 기억해야죠. 유통업 전문가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여성분이시죠. 그분 방송을 한번 보시면 속이 좀 보시면, 시원하실 네. 텐데 어떤 조민정 전문가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거 있죠. 네, 저는 사실 이 워리어님께서 정말 가고 싶다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 일단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GS 유통이라는 부분, 아마 GS 리테일이다, GS 샵이 갖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결정하지 않으셨나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핸디캡을 일단 극복하시려면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가셔서. 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스펙을 안 봐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면접 봐요? 질문에서 우리 매장 몇 개를 방문해 봤나. 네. 열정을 보는구나. 다른 경쟁사랑 그럼 한번 비교해 봐라. BGF 리테일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거기 PB 상품하고는 어떤 게 다르든. 거기는 삼각김밥이 어떻게 놓여 있든. 어떤 블랙 컨슈머들이 오든. 이런 걸 질문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 내가 방문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 한국사 시험에 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중에 네, 하나. 두 번째 글로 한국사 시험에 관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S 한국사 시험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전 이만 가보개혁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야. 가보게. 네. 참 재밌네요. 말장난이 재밌네, 이거. 네, 너무 재밌어요. 재치 있어요. 네, 이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설 더 써. 글도 재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자, 네. GS 한국사 시험 궁금합니다. 자, GS에는 GSC 외 부합도 검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또 답이 없는 인적성 검사가 있나요?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네. 한국사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한국사 시험이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사 시험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네. 뭐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답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 생각에 한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5점. 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준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한국사 인문학 소양이 있으신 분들을 뽑고자 하는 거는 네네. 아주 적은 포션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임시 방편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선택이 되진 않을 거예요. 평소부터 내가 역사관이라든지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합격을 시키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내가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나 이거 하나 궁금해요. 이 취업에 5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산점이. 네. 그렇다면 이 5점 정도는 굉장히 큰 점으로 봐야 될. 큰 점으로 보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지금 50점 이상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00점 만점에. 예. 얼마 전에 어제 발표가 난 지금 CJ 같은 경우도 정말 어수선해요. 지금 사실 구직시장이. 예. 내가 ENM 관련돼서 인턴도 했고 관련돼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시청을 했고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떨어지는 반면에 경험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지만 잘 엮어내신 분들은 지금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뭐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떤 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소서에서 강조드리지만 자기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지원한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하고 어떻게 부합되는지. 그래요. 네, 지금 요걸 적으신 분들이니까. 자소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소서 관련된 질문 좀 올라온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소서 관련한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소서 너무 쓸 게 많아요. 휴 하고 올려주신 분입니다. 네. 취업 대자냐. 똑바로 한번 해주세요. 이분 노리신 것 같은데. 취업 대자냐. 그래서 야유 좀 그만해주세요. 사연 뭐 야유예요? 네, 좋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좀 당당하게 방송을. 읽어주시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GS 칼텍스 자소서 쓰고 지웠다를 반복하며 현재 5번 항목 작성 중입니다. 자, 본인이 당사에 꼭 현재 입사해야 5번 항목 작성 중입니다. 예, 5번 항목 네. 작성 중입니다. 자, 본인이 당사에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당사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자, 2,800바이트 안에 저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배분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근데 과연 다 읽을까요?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너 취업 되자냐? 네. 네, 자소서를 쓰다 보니 좋은 내용으로 포장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제가 되어 있네요. 암튼 마지막 항목의 입사 이유,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 목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져야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은데 자소서 배분 문제. 돌직구 알려주세요. 이번에 취업대회합니다라고. 돌직구 시원하게 날아갈 거라는 거 예상되는데요. 너무 아프게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 좀 해봅니다. 자, 이분은 일단 저희 방송 애청자는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지나가다 이 뭐야 하고 툭 봤는데 한번 남겨볼까? 일단 이런 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수도 없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 자, 입사 이후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 목표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묶어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 다른 분들이 지겨워하시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근데 2,800바이트면 1,400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이 기업 조사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일단 많이 부족하시다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
GS 칼텍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지원 직무를 위한 노력, 그리고 목표 3가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만 드리면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관련 영역, 분야에 대한 지식 중에 직무 중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주고자 지원했다.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은 노력 자체를 강조하지 마시고 네. 이런 노력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역량 단어를 뽑아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목표는 수치화시켜 주세요. 입사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정량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입사 후에 GS 칼텍스에서 기여하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니 뭐 2,800바이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딱 제목을 네. 키워드 정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네, 주실 글자 것 수까지 같은데. 얘기해 줄게요. 1,400자니까 입사해야 하는 이유는 500자. 지원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은 400자. 나머지 500자는 목표. 됐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끝까지 읽어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 난 너무 싫어요, 이런 질문. 네, 읽어봐야 안 봐요. 당연히 읽어보죠.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한국사 공부 또 인문학 공부하느라 요즘 스터디에도 굉장히 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사 능력 시험의 응시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돼서 우리 아연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뭐 대입에서도 취업에서도 계속 한국사가 강조되고 있다가 보니까요. 네. 2007년 응시자가 연간 6만 명이었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그런데 자, 6년 만인 지난해 5배인 34만 명에 이뤘습니다. 자,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응시료에 대한 수입까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2008년 12억 원에 불과했던 이 시험 응시료 수입이 4년 만에 2012년에는요. 33억 원에 이뤘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는 수인데요. 이 국회에서도 응시료 인하 문제까지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스펙 쌓기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작가도 벌써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 국사 정리해 놓은 거 있다고 그걸 어떻게 팔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열풍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사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리가 좀 해주세요. 저는 책을 보세요. 책을 차라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단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보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권씩을 봐서 차라리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국민은행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어떤 인문학적 책을 봤는지. 그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작가의 그 작전이 맞네요. 어느 정도? 그 양반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야망이 있어. 국민은행에서 뭐 봤어요? 작가님 야망이 있어. 정선 작가 책 봤습니다. 뭐 이렇게. 네. 내가 학창 시절에 만들었던 컨닝 페이퍼. 뭐 이런 제목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GS 공채 뭐 이렇게 대응하라 우리 조민혁 전문가의 한 줄 평 시간이었습니다. 네, GS보다 GS. 아 GS보다 GS. 네. 야 이거 제가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GS. 게임셋보다 GS 죄송합니다. GS보다 GS 이게 뭘까요? 네, GS. 우리말로 하면 국사. GS. 네. 얄궂다. 국사. 네. 국사보다는 GS라는 회사에 치중하라.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인문학적 소양, 국사에 대한 것들 언론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시고 차라리 지원한 회사, 직무에서 어떤 일 해야 할지를 좀 더 치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보다 GS 굉장히 괜찮은 깔끔한 것 같아요 오늘. 깔끔하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계열사별로 다른 인재상을 내놓는다는 것, 다르게 보면은 이 직무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과 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지금 응원의 힘을 입는 시간, 네. 많은 분들이 또 준비를 하셨던 시간, 기다렸던 시간이 드디어 들어왔는데 우리 아연 씨의 개인기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이런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구직자분들이 서류 강탈하고 네. 나서 우리 댓글에요. 네. 어떤 네. 여성분이 난 여자인데도 기대돼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저번에 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서류 네. 전형 때문에 이제 빨리 발표가 나고 해주시죠. 나서 네. 네,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서류 전형 탈락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조민혁 전문가의 빛과 소금 같은 돌직구를 받아 성공 취업의 아지랑이 같은 기운을 받아 다음 서류 전형 합격 끝. 네.
진짜 무거워 보여요, 그 장신구. 제가 볼 때 정말. 목 디스크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상반기 공채에 대비한 기업별 주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 공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핫한데요? 자, 취업 준비생들에게 봄 햇살처럼 따뜻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시험. 오늘 또 락!